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냐 하면은, 뭐 우려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 중국이 S-400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 성공했습니다. 내로남불. 중국입니다. 12월 23일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타스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S-400 미사일 첫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으며 이 시험 발사에서 S-400은 250km 거리의 마하 9 표적의 가상 탄도탄 여객에 성공했다. 라고 이렇게 타스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이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인 이 S-400을 6기를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3기를 이미 이제 인도를 받고, 3기는 지금 제작 중에 있겠죠. 어쨌든 3기를 인도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이 인도에서 전력화했으니까, 여격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도 마하 9 표적의 탄도탄을 250km 거리에서 여격을 했다라고 이제 성공했다라고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이 생산한 무기니까 지금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S-400은 뭐냐? 이거 한번 보시면요. 항공기 및 전술 탄도탄 대응을 위해서 러시아가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며 러시아, 중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운용 중이거나 도입 준비 중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터키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유대관계가 짙은 그런 국가죠. 그런데 이제 이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S-400을 도입하려고 한 어떤 그 움직임 때문에 계약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터키하고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이다가 뭐 F-35를 안 주겠다. 또는 나토에서 나가라는 둥, 또 나가겠다라는 둥, 이런 또 쿠르드족을 계속 키워서 터키를 압박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터키가 이 S-400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에서 손을 떼버리고 터키가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던 쿠르드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 손을 떼버리고 즉시 손 떼자마자 지금 터키군은 바로 쿠르드족을 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시리아를 친다는 그 명목으로 사실은 쿠르드족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이 S-400을 도입을 해서 러시아하고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최근에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끝간데 없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러한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 군사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사드가 지대공 미사일로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정교한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인데 미국판 사드다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은 미국판 사드를 넘어서 미국판 패트리어트, 그리고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 그리고 사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집합을 시킨 집약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150km까지, 그리고 40km 이상의 고도에서 150km까지만 요격을 하는데, 이 S-400은 미사일이 종류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팩3 단거리 요격 미사일, 그리고 팩2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데 이건 항공기만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드 중거리 요격 미사일인데 이거는 또 탄도미사일만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거. 이런 것들로 미국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이 S-400은 하나의 포대에 그 여러 종류의 미사일이 다 같이 꽂혀 있는, 또 발사 차량이 따로따로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포대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방공 미사일의 결정판이다, 종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400 포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드가 성주로 들어갈 때 보셨다시피 사드는 아주 심플하죠. 그 AN/TPY 2 그 X밴드 레이더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포대 미사일 발사 차량이 들어가고, 그리고 발전기 들어가고, 또 미사일 어떤 지휘 통제 차량 들어가고, 이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 S-4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레이더 차량만 해도 사드는 하나였는데 이거는 레이더 차량이 3개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제일 끝에 있는 이게 교전 통제소. 이건 뭐 사드에도 있었죠. 일단 뭐 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통제소. 그리고 이게 빅버드라고 S밴드입니다. S밴드. 우리 이지스 구축함에 이지스 레이더가 S밴드거든요. 이 S밴드인데 탐지거리 600km의 S밴드. 그리고 이제 또 이건 I와 J밴드의 그 전파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한 320km 정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덩치냐 하면은 이 RCS 즉 레이더 반사 면적이 한 1제곱미터 정도. 1제곱미터라면은 우리 F-16 전투기가 1제곱미터 조금 넘으니까 F-16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그런 덩치. 뭐 굳이 따지면 유로파이터가 덩치는 F-16보다 약간 크지만 이게 설계를 잘해가지고 RCS가 조금 더 작거든요. 그래서 유로파이터 정도 크기의 덩치를 한 320km에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차량. 여기는 뭐 그림에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아주 여러 대가 또 발사 차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또 레이더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C밴드 해서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탐지하는 탐지거리 700km짜리 C밴드 레이더예요. 이게 제일 먼저 탐지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목표의 어떤 그 성질에 따라서 뭐 S밴드와 I밴드, J밴드 레이더가 각각 이제 동원되어서 서로 간에 교차 검증하고 뭐 이렇게 목표를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기본형 구성인데 레이더 차량만 해도 무려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있어요. 이게 뭐 기중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 원통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레이더를 각각 떼서 또 저기다 갖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트라고 하는데 이동식 마스트. 저거는 이제 레이더가 가급적이면 높이 있으면은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거에 가려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멀리 볼 수 있고 각도가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또 이런 것들까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 좀 오래 걸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레이더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S400 포대의 구성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여기다가 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우리 자동차 사도 기본 옵션이 있고 또 추가 옵션, 풀 옵션 있지 않습니까? 풀 옵션 하면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능도 좋죠. 이제 또 풀 옵션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S400의 기본. 자, 그러면 이 기본형을 가지고 여격을 하는데 어떻게 여격을 하냐? 제가 미사일 탄이 여러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탄도탄을 여격하는 탄은 120km짜리와 180km짜리가 있어요. 사드 같은 경우는 150km에서 여격을 하니까 탄도탄 여격 능력은 사드보다는 약간 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대단히 긴 건 아니니까 뭐 사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도탄을 여격하는 범위가 요 하얀 범위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 그 S400 포대를 산둥반도 끝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여기 하얀 원이 탄도탄을 여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180km. 그리고 120km. 그리고 이 노란 원이 또 항공기를 여격할 수 있는 그 원인데 이게 195k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180km는 표시를 안 했지만은 이 노란 원보다 약간 범위가 그 작은 게 180km짜리 여격탄이 여격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항공기 여격. 그리고 제일 큰 게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돼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미사일인데 400km까지 항공기를 여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0N6 이 탄은 이 미사일은 우리 한반도 서쪽, 경기도, 그리고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일원 뭐 이런 데까지 다 격추 여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자, 경기도 지역에 걸쳐 있는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에 우리 수원 전투비행단이 걸립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과 우리 그 한국 공군의 그 항공작전사령부가 있는 오산 기지가 이 부근에 걸려요. 그리고 평택 기지도 당연히 걸리겠죠. 그리고 이 밑으로 충청남도로 내려오면은 우리 한국 공군 최대의 공군 기지인 제20 전투비행단, 우리 KF-16 전투기 80대가 배치가 돼 있죠. 그 20 전투비행단이 걸려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또 군산 기지가 걸립니다. 주한미 공군 하고 우리 한국 공군 비행대대 하나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F-16들만 있어요. 이 F-16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군산 기지, 그리고 F-16을 대량으로 운영하는 서산 기지, 그리고 이제 오산 기지, 이런 게 다 이 40N6 사정거리 400km 탄에 걸리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와 또는 이 한미 동맹과 굉장히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있었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전투기를 마음대로 이루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산둥반도 끝자락에 배치를 해서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압박하는 그런 군사 무기 배치를 지금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S400의 풀옵션 네버 M이라고 하는 그 버전인데요. 이건 지금 러시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중국도 러시아에게 이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 이것도 대부분 또 이제 이 레이더인데요. 저 끝에 있는 게 S밴드 레이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L밴드 레이더. L밴드는 이제 탐지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기 VHF 안테나 이런 게 있어요. VHF 안테나. 옛날에 뭐 우리 그 TV 이렇게 안테나, VHF 안테나 그런 것 좀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VHF 안테나 이런 것들이 어디다 쓰냐? 이건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데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VHF 안테나 이것을 가지고 뭐 스텔스 전투기가 이 VHF 안테나에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이 VHF 안테나에 걸리는데 이건 뭐 고도라든지 움직이는 방향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 VHF를 가지고 어느 지점에 뭔가가 있다 라는 것 정도는 이 VHF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L밴드, S밴드, 아까 또 보여드렸던 그 I밴드, J밴드 이런 여러 가지 레이더로 집중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단 뭐 어느 방향에 뭐가 있다라고 지금 이 VHF 안테나가 발견을 했으니까 나머지 레이더를 가지고 집중 조사를 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발견해 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러시아 측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런 풀 옵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까 기본 옵션 그 포대 구성을만 가지고도 사실 뭐 중국이 산둥반도 끝자락에 있으니까 군산 기지에 F-22 주한미군의 F-22 전투기가 와서 이착륙을 하는 것을 탐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은 있어요. 그것이 뭐 사실인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발표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중국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오면 이 스텔스 전투기의 정확한 어떤 그 위치나 고도, 방향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대충 뭐 어딘가에 뭔가가 있다 정도는 탐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사실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F-35를 40대를 도입해 오는데 우리 F-35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건 뭐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렇게 중국은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탐지거리가 1800km짜리 뭐 이런 거. 우리 사드 레이더가 최대 탐지거리가 그 전방 배치 모드로 했을 때 1800km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이 S400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700km니까 이게 어디까지 보이냐? 우리 한반도 전역이 다 보이는 겁니다. 700km를 딱 꺼보니까 한반도 전역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 울릉도를 제외한,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모든 영토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각도가, 거리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사드를 배치를 할 때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고 왕이 외교부장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중국의 그 환구시보 이런 데서는 뭐 한국을 군사적으로 짓밟아 버려야 된다, 성주기지를 폭격해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보복을 했습니까? 롯데 마트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 한국
그 기업들 들어가 있는 것들을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파산했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 안 팔리게 만들어버렸죠. 북경현대. 지금 아직까지도 잘 안 팔려요. 뭐 그런 정도로 보복을 하고 지금 뭐 요즘 조금 늘어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서울 지역에 중국 관광객들 예전처럼 많이 보기 힘들죠. 그렇게 아직도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더 웃긴 것은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올 때 이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중국은 2014년도에 이 S400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S400을 이미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것도 아니고 미국이 들어온다고 한 사드를 그렇게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 보복을 했던 것이죠. 또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아주 초장거리 레이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하나, 그리고 흑룡강성 지역에 하나,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북극 쪽에서 미국이 이렇게 쏘는 뭔가를 탐지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아마도 이 흑룡강성 쪽에 있는 이 레이더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탄도미사일 쏘면 이 북극 쪽에서 날아올 테니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드 파동이 생겼을 때 그 미국의 위성에 찍혔었죠. 이 흑룡강성에 있는 이 레이더가 우리 한반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북쪽으로 보고 있지 않고 반대로 돌려서 우리 남쪽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이미 2014년도에 S400을 계약을 했고, 그리고 흑룡강성에는 또 저렇게 초장거리 대공 탐색 레이더를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있어요. 산둥반도 지역에 JY26이라고 하는 X밴드 레이더. 이거는 이제 한 500에서 600km 정도 탐지가 되는데 이걸 또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한반도를 들여다볼 수 있는 X밴드, 그리고 아까 이 S400 같은 경우는 S밴드, L밴드, I밴드, J밴드, 거기다 VHF까지 그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그 주파수의 레이더를 3중으로, 그러나 이 S400은 워낙 또 다양하니까 3중, 4중, 5중, 7중으로 우리 한반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흑룡강성에서부터 길림성, 그리고 연영성, 그리고 산둥성, 그리고 그 아래 까지 안이성까지 해가지고 3개 미사일 여단이 있습니다. 그 여단에서 600기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놨어요. 600기. 지대지 탄도미사일 600기를 배치를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정거리가 긴 게 150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발은 2100km짜리 뚱펑 21 정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부분의 지대지 미사일이 600기 중에서 대부분의 지대지 미사일이 일본까지도 날아가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무려 600기나 배치를 해놓은 게 중국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도 아니죠. 미국이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미국에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사드가 다시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드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드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나? 사드는 사정거리가 150km짜리 탄도미사일이죠. 그러니까 미사일로는 중국에게 위협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정거리 해봐야 뭐 150km밖에 안 되니까 그 요격 능력만 봐도 중국에게는 전혀 위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서해에서 물론 이 비싼 사드 미사일 가지고 뭐 중국이 전투기를 공격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전투기를 공격한다고 쳐도 중국이 서해에서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을 만큼 150k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레이더가 2가지 모드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방 배치 모드, 그리고 종말 모드, 이렇게 있는데, 전방 배치 모드는 이제 탐색하는 탐색 모드입니다. 그리고 종말 모드는 요격할 때 요격 모드예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언제 미사일 쏠지 모르니까 우리는 요격 모드로 해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요격 모드가 600km를 보는 겁니다. 600km를 보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한반도밖에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기술 발전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 전방 배치 모드, 즉 1800km를 보는 전방 배치 모드와 이 600km만 보는 종말 모드가 나중에는 합쳐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합쳐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 합쳐졌다고 지금 보도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국의 위협은 안 된다. 또 앞으로도 중국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처럼 우리를 2중, 3중이 아니라 7중, 8중까지 겹쳐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은 미사일 탑만 해도 우리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한반도 이 서쪽 해안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이 대공 미사일을 가지게 되지만 S-400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없다. 그러니까 중국 공군이 자기네들 영토, 영공에서 작전하는데 하등의 어떤 그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사드입니다. 단지 이제 좀 보는 거 그건데, 중국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우리도 아니고 미국이 한번 배치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복을 한 것이죠. 저는 뭐 굉장히 이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는 로맨스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불륜도 아니죠. 우리가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일도 아닌데 우리에게 그렇게 보복을 한 이 중국의 행태,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중국의 행태에 우리가 편승해서 중국과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협력 동반자 또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중국과 지금 이 군사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시리아,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지금? 북한. 그런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 더 정상입니까? 시리아, 이란이 정상입니까? 그럼 우리가 시리아하고 이란하고 그런 범죄에 들어서 같이 이쪽에 줄을 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해양 세력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해양 세력은 다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있는 세력들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양 세력의 유일한 대륙으로의 진출인 교두보로서의 우리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낫지, 저 대륙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해안선의 하나로서의 우리의 가치보다는 수많은 해양 세력들이 아무도 가지지 못한 대륙의 유일한 교두보로서의 위치가 우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으니까 더 가치 있는 데 가서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죠. 왜 수많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저 대륙 세력에 가서 우리 그냥 해안선 하나일 뿐인데 저기서 우리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정치 똑바로 보고 또 그들의 성격도 똑바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의 이 내로남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알고, 결국 중국은 자기네들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탄 600기, 그리고 우리를 탐지할 수 있는 한 6, 7개의 수단들을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